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공천 경쟁. 여야 대진표가 하나둘 나오면서 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격전지의 앞뒤 이야기를 들려주는 판세 읽어주는 기자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발로 뛰는 두 기자들 함께합니다. 운동하러 뛰는데요. 네. 요즘 내가 우리 두 반장들 최근에 이제 신발 굽을 보니까 많이 달았더라고. 열심히 뛰고 있죠. 새 신발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그 굽이 많이 달아서 새 신발 샀더라고, 그지? 새 신발 본 거 아니야? 지금 이제 경선 막바지입니다, 그죠? 지금 지방선거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남의 여야가 이제 도지사 후보는 일찌감치 확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도지사 선거는 조금 신경을 덜 쓰고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 도지사 후보 이제 전화 인터뷰 시간을 좀 마련했거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새 후보 전화 연결을 좀 준비를 했고요. 연결 순서는 이제 물론 정당 순서입니다. 새 후보에게 다 연결을 했는데 두 후보는 일정이 저희 녹화 시간과 맞지 않아서 이제 사전 전화 인터뷰로 진행을 했고요. 그 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박한수 지사는 사전 녹음을 틀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순서로 민주당 김경수 후보 인터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서경방송 판세 읽어주는 기자들에서 취재단장을 맡고 있는 강진성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후보님 바쁘시죠? 반갑습니다. 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네. 후보님 뭐 고성 또 출신이시기도 하지만 또 진주 역시 고향이지 않습니까? 예, 초중고는 다 진주에서 나왔죠. 예. 자주 방문하십니까? 이제 어머니도 진주에 계시고요. 네. 우리 가족들 진주에 뭐 동생들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자주 가게 됩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정권이 교체되긴 했지만 뭐 경남은 여전히 민주당으로서는 열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열세라기보다는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죠. 네네네. 지금은 이제 열세는 아니고요. 네, 뭐 예. 최근 여론조사도 보니까 뭐 박빙이던데요. 예. 네. 후보님 요즘에 최근에 뭐 현장 많이 다니시던데 뭐 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선거를 떠나서 그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실제로. 특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전쟁 상황 때문에 고유가로 인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와중에도 이 어려운 전시 상황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좀 잘 대응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에 힘입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나 네. 또 이제 우리 이 선거에서 우리 후보 저와 저에 대한 지지가 이제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눈에 띄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 전현직 지사 대결로 관심이 많습니다. 네. 네. 후보님 혹시 박한수 지사와 뭐 어떤 인연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박한수 지사님이 통영분이시고 네. 또 이게 뭐 이렇게 아무래도 그분도 서부 경남 출신이고 저도 서부 경남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도지사 할 때 국회의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좀 잘 아는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거운동 시작할 때도 이제 경남에 오자마자 통화해서 이게 이마저마하게 선거를 하게 됐다라고 하고 서로 페어플레이 하자 네. 이렇게 이제 얘기도 나누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거제가 들어가니까 좀 관계도 좀 첨예해지는 것 같습니다. 관계는 관계고 선거는 선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쟁은 또 치열하게 해야죠. 네네. 그게 도민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후보님 그 박한수 지사의 4년 도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정은 박한수 지사님이 아무래도 행정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관리해 오셨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문제는 경남이 지금 상황이 행정을 무난하게 관리하는 정도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네. 지난해 이제 그 대한민국 우리 국가 전체는 경제 성장률이 이제 내란 상황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1% 플러스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경남은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남의 이제 위기가 다시 또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18년에 도지사 취임했을 때도 그때도 그 전에 홍준표 지사님 시절이긴 한데 그 전에 또 경남 경제가 마이너스 경제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침체된 경남의 이제 전통 우리 주력 산업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이제 사실 진력을 기울였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경남 경제가 코로나 시기만 제외하고는 다시 플러스 경제로 돌아섰었는데 네. 그게 쭉 박안수 도정 초반까지 이어져 오다가 작년에 다시 또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이 상태 이대로는 경남의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네. 이제는 무난한 관리가 아니라 경남을 완전히 혁신하고 대전환시키는 그런 새로운 도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메가시티 말씀을 예, 드려야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경 민주당 단체장 후보들끼리 그 공동 출정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민주당 후보들의 메가시티 이 출정식을 놓고 이제 박안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죠? 예. 또 후보님은 이제 그 박안수 지사하고 박형민 시장은 이제 특별법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뒷북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응수를 하셨는데 예, 아마 소민들이 행정 예. 뭐 통합이니 메가시티니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이게 헷갈려 뭐냐 하시는 것 싶을 같거든요. 수도 있죠. 한번 좀 예, 간략히 좀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행정통합은 뒷북이다라고 한 거는 네. 지금 행정통합 추진해도 이번 선거 때 못 하잖아요. 네. 그건 이제 물 건너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통합을 아무리 빨리 추진해도 네. 2년 뒤에나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행정통합 특별법을 내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번 정부는 물론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세운 그 지방 살리기 정책이 5급 3특 지방 주도 성장 정책인데 네. 이 정책의 핵심이 지방을 권역별로 발전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행정통합을 하거나 네. 근데 행정통합은 지금 강주 전남만 됐잖아요. 네. 그럼 행정통합 안 한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통합 안 한 곳은 네. 정부가 권역별로 정부가 지원을 하려면 네. 특별연합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서도 메가시티는 지금 당장 필요해요. 대규모의 예산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은 이미 물 건너갔으니 아무리 네. 빨라도 2년 뒤에나 가능한데 네. 그 2년 사이에 어떻게 할 겁니까?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불경 메가시티를 즉각 복원해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메가시티를 복원해서 정부의 대규모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지방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메가시티를 만들지 않고는 이런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번 정부 이재명 정부의 정책입니다. 네네. 그래서 메가시티 적극 복원을 얘기했는데 이 메가시티는 이제 소위 새 시장 도지사 그대로 두고 공동으로 연합 정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쉽게 네. 얘기하면. 네. 근데 그걸 실체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이해를 못 하셨거나 네. 아니면 알고도 그러는 거면 이제 메가시티가 불경 메가시티를 제가 추진했는데 지금 세 분 시도지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해체시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아무래도 좀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네. 이재명 정부와 함께 가려면 지금은 메가시티를 즉각 복원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후보님도 서부경남 출신이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또 서부경남은 또 지방 중에서도 지방이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이제 낙후되어 있는데요. 예. 또 주민들이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메가시티가 되든 행정통합이 되든 예. 서부경남은 오히려 또 소외되지 소외되는 거 예. 아니냐는 우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죠. 우선은 서부 경남을 균형 발전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네. 지방 정부의 예산이 부족해서예요. 그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서부 경남 발전 안 시키고 싶어서 안 시키겠어요. 네. 투자하고 싶어도 네. 실제로 지방 정부 경남도가 갖고 있는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네. 소위 말하는 가용 예산,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14조인데 1년에 네. 그 중에 뭐 이런저런 경상비, 뭐 교속 사업비, 시군 나눠주고 교육청 나눠주고 국비 매칭하고 이걸 필수 경비라고 하는데 네.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경비 빼고 나면 네. 14조 중에 5천억도 안 남아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1년 살림을 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싶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터널 하나만 뚫어도 3천억 들거든요. 네. 그러니 5천억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방 정부에 대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데 네. 시도로 나눠져 있으면 일일이 그걸 어떻게 다 지원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권역별로 묶으면 그러면 파격적으로 지원해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도 내에 우리 부울경 내에 소외된 지역, 어려운 지역, 네. 예를 들면 서부 경남 같은 지역에 먼저 투자를 해야죠. 우선 투자하는데 방법은 네. 동부 경남, 서부 경남을 반드시 주요 거점 도시들은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해야 된다. 그러려면 진주, 창원, 부산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네. 동서광역급행철도 GTX 구축망을 GTX망을 왜 GTX를 수도권만 만들어요? 오히려 지방이 더 필요한데 네. 그걸 반드시 구축하고 그 다음에 서부 경남에 특화된 산업, 지금 제일 큰 산업은 우주항공 산업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주항공 산업이 사실은 우주항공청만 내려와 있지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투자는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후속 조치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고흥, 대전, 사천 막 나눠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천에만 우리 서부 경남에만 투자할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협의를 한 건 고흥까지 묶어서 네. 남해안권에 네. 우주항공산업 벨트를 만들자. 네. 사천, 고흥, 그 다음에 우주항공산업은 창원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천, 진주, 고흥, 창원 쭉 연결하는 남해안권의 우주항공산업 벨트를 크게 만들고 네. 사천, 진주는 묶어서 네. 우주항공 복합 도시를 만들자. 네. 그렇게 하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죠.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산업은 살리고 네. 여기에 농산어촌, 그러니까 농업과 관광산업을 함께 살려서 지리산권, 남해안권을 활성화시켜야지. 그래야 서부 경남이 살아납니다. 후보님 좀 뼈아픈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난 지사 시절 임기를 채우지 못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민께서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정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그 부분은 지금도 도민들께는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작했던 서부 경남 KTX도 있고 그다음 부울경 메가시티도 있고 제가 시작하고 끝을 못 낸 거 아닙니까? 어떤 거는 서부 경남 KTX는 완공 시기가 뒤로 쭉 밀려버렸고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사가 바뀌자마자 해체돼 버리고 그래서 경남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되는데 제가 그 경남의 전환을 위해서 시작했던 사업들을 마무리를 못했으니 이번만큼은 제대로 이래서 이걸 시작한 일들을 확실히 마무리하고 도민들께 진빚을 꼭 갚고 싶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꼭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도민께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남은 기간이 4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들어서는 지방정부의 임기도 4년이 딱 겹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국정의 가장 최우선 과제, 국정과제로 꼽고 있는 게 지방주도 성장입니다. 신년사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 이번 정부 때 지방을 못 살리면 저는 정말 다음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로 경남과 함께 부울경이 전국으로 보자면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이번 정부 때 이걸 기회를 못 살리면 저는 진짜 다음에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 아이들에게 정말 이제는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없는 그런 그런 땅이 될 것 같다는 위기감, 절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하고 함께 진짜 호흡 맞춰서 제대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부울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일할 수 있도록 꼭 기회를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박한수 지사 순서입니다. 이번에도 사전 인터뷰 녹음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서경방송 취재캠프 그 판세 읽어주는 기자들의 취재 단장을 맡고 있는 강진성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뭐 딱딱한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여러 가지 질문에 돌발 질문이 있더라도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그래. 인터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 지난달 말로 기억하는데요. 네, 지사님이 실국장 본부장 회의에서 예, 이제 적절한 시기가 되면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적절한 시기 혹시 언제쯤으로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도정을 네. 중단하고 만약 예비후보 등록을 빨리 하면 네, 330만 도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도지사로서 책임이 네, 막중한데 자기 개인 선거에만 치중한다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네, 또 제가 너무 또 늦게 나가면 네, 또 뭐 선거에 너무 자신만만하냐 이런 이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적절한 시기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 운동에 임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생각할 때 한 4월 말 전에 네. 그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 운동을 시작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번에 경남지사 선거 이 여야 모두 사실 이제 최상의 카드를 후보로 냈다는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전현직 배치로 이제 관심도 높지 않습니까? 예. 지사님 그 김경수 후보와는 혹시 뭐 어떤 인연이라든지 에피소드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 뭐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김경수 후보하고 저하고는 국회에서 같이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네, 그럴 때 국회의원 지낼 때 뭐 서로 교류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했기 때문에 네,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도 도정을 맡았고 김경수 후보도 과거에 도정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두 사람 다 도정을 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도민들께서 어느 사람이 도정의 살림을 잘 살 거냐 하는 것은 도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에 대한 그 도민들의 평가가 김경수 도정에 대한 평가, 박한수 도정에 대한 평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뭐 지사님 최근에 뭐 행사장에서 김경수 후보 뭐 이게 행사장 마주치거나 뭐 그러신 적은 없습니까? 마주쳤죠, 여러 번 마주쳤는데 제가 네. 뭐 같이 열심히 하자 네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김경수 그 후보도 페플레이 합시다. 그래서 네. 뭐 같이 서로 동의하고 웃고 네. 서로 억수도 나누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 그 경남은 뭐 어쨌든 국민의힘의 텃밭이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뭐 정권 교체로 4년 전과는 뭐 분위기가 다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뭐 재선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선거라는 게 쉬운 선거가 없습니다. 어느 선거든지. 제가 선거를 여러 차례 해봤는데 네,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하고 도민의 선택을 기다려야 되겠죠. 네네, 그런데 제가 4년 전에 그 도정을 처음 맡을 때 우리 경남도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후보가 퇴직을 하고 나갔죠. 네, 그래서 2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는데 도정도 좀 흐트러지고 네, 경남 경제도 어려웠는데 지난 4년 동안 뭐 오직 도민이나 오직 경남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했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인구 지표, 도민 생활 지표가 많이 지금 향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전 도정하고 이번 박한수 도정이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구분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누가 적임자냐 하는 것은 뭐 이 도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하면 네. 도민들께서 저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경남 부산 행정통합 있지 않습니까? 예, 이를 두고 뭐 정부와 좀 대치되는 입장을 보였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였는지 그 경남도 입장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하고 대치되는 거예요? 예, 정부하고 입장이 좀 달랐지 않습니까? 행정통합을 놓고. 아니죠. 김경수 네. 도지사하고 입장이 달랐고 네네. 그 중앙정부하고는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저는 뭐 도지사 되고 나서 특별자치단체 연합보다는 행정통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초질관적인 행정통합을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김경수 전 도지사께서는 이 특별연합을 주장하다 행정통합을 주장하다 이렇게 몇 번 변경이 있었는데 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난 뒤에 이제 전부 행정통합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저희들은 똑같은 입장인데 네, 이제 시기라든지 방법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번 6월달에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게 입장이었는데 또 그리고 통합의 방법에 있어서도 저희들하고 다른 것이 네, 있었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 뜻을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도민들께서 75%가 주민투표를 거쳐서 통합해야 된다. 네,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거치는 것이 맞고 최종적인 주민자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게 주민자치니까 지방자치인데 네,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은 주민의 뜻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 뜻에 따라서 로드맵을 저희들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특별법에 통해서 이제 주민투표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의견을 물어서 통합을 추진하겠다. 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늦게 하든 뭐 빨리 하든 차이가 네. 없다고 총리나 행안부 장관이 답변했기 때문에 네. 뭐 우리 인센티브가 적게 오거나 늦게 한다고 안 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럼 지사님이 만약 재선에 성공하시더라도 어쨌든 주민 의견을 가장 중요시해서 통합을 네. 추진하겠다. 이런 주민투표를-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뭐 주민투표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이 경남은 우주항공산업 분야 같은 이제 정부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하는 현안이 좀 많은데요. 철도나 항공 같은 이제 교통 인프라가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야당 도지사가 당선되면 아무래도 국책 사업을 이끌어내는데 좀 불리할 것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역대 전임 도지사들이 여당일 때 뭐 지역에 크게 한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결국 우리 경남의 발전은 도지사 역량이나 우리 도민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할 때 네. 경남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재명 정부 작년에 출범하고 나서 국정기획위원회 가가지고 우리 경남은 제조업의 중심지고 하니까 피지컬 제조 AI 쪽으로 AI 산업을 특화하겠다. 네. SMR 기술 개발하고 이 두 가지를 건의했는데 그 작년 연말에 정부가 바로 우리 경남도의 피지컬 AI 산업으로 1조 2천억 예타 면제 지방비 부담 없이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이런 걸 보면 우리 도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정부 여당이냐 아니냐 이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이고 네. 또 우주항공청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정부는 우리가 여당이었지만 국회는 다수당이 더민당 더불어민주당이 네. 여당이었죠. 다수니까. 네네. 그런데 국회 통과시킬 때 우리 도와 도지사가 1인 시위하고 도민들 결집해서 결국 국회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도지사의 역량과 도민의 그 결집된 의사, 열정 이런 것이 지역 그 발전을 좌우하는 것이지 네. 뭐 여당이 돼서 좋고 야당이 돼서 불리하다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예. 지난 4년간 도정을 이끌면서 좀 내세우고 싶은 주요 성과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4년 전에 경남 도정을 맡았을 때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퇴직한 이후에 네. 도정이 많이 흐트러져 있었고 네. 우리 경남의 경제 성장률이 전국의 거의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4년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제 경제 지표도 뭐 경제 성장률 4위로 올라서고 총생산액은 비수도권 1위로 올랐었습니다. 무역 수지 4년 흑자고 고용률 역대 최고치입니다. 인구도 26년 만에 비수도권 1위로 올라서고 네.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국가 데이터처에서 발표한 통계 지표입니다. 네. 그리고 도민생활 여건도 사회보장 문화생활 여건이 거의 전 도지사 시절에는 거의 10위권이었는데 전국에서 네. 이번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위로 올랐습니다. 사회보장하고 문화생활 여건이. 네. 그 굵직굵직한 사업도 많이 따냈죠. 우주항공청 설치했죠. 처음으로 우리 경남도. 제가 도민연금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그 뺑뺑이를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그 정부 혁신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참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예. 유독 지사님이 서부경남에서 특히 좀 지지도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아, 이유가 혹시 지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도지사로서 시군을 많이 다녔습니다. 네네. 심지어 어떤 시군은 70번을 갔더라고요. 4년 동안에. 네. 그리고 진주 같은 데도 뭐 40번 정도 갔었어요. 1년에 한 10번씩 갔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 의사를 많이 듣고 도정에 반영한 것이죠. 그리고 진주 사천 같은 경우에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항공청 유치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진주에도 그 우주환경 시험 시설도 구축하고 위성 네. 특화 그 시범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네. 지금 그 서부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사천 공항을 지금 국제공항을 만드는 노력이라든지 네. 또 KTX 진주 그 노선을 정편한 문제, 네. 남부 내륙철도 문제, 네. 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문제, 또 앞으로 경제 자유구역을 진주까지 확대하겠다는 문제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좋게 받아들여진 것 같고 네. 그렇게 이제 행정 통합을 하면 네. 저는 특별법에다가 네. 우리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 발전 계획 특별 계획을 좀 특별법에 명시를 하고 그 투자 계획도 좀 같이 그 특별법에 담을 생각입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주 사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일입니다. 이 진주의 그 우주항공 국가산단 네. 또 사천의 우주항공 국가산단에 여러 가지 이번에도 또 몇 개 기업이 투자 그 MOU를 체결하게 되는데 네. 저희들이 그 처음에는 우주항공 산단이라 했지만 우주항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고 그 계획 변경을 해서 다른 기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고요. 네. 앞으로 큰 기업들을 진주를 중심으로 한 사천 서부 경남 지역에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도민께 하고 싶은 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남도가 민선 이후에 역대 도지사들이 중도 사퇴하고 또 뭐 정치 입지만 생각하고 대선 후보로 나간다 이렇게 해서 도정이 많이 흐트러지고 했는데 지난 4년 동안 이제 경남을 확실하게 도정도 일하는 도정으로 바꾸고 네. 경남도의 그 여러 가지 지표들도 많이 이제 전국의 지방에서는 선두주자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우리 경남이 다시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로 돌아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남 도정이 다시 과거에 실패했던 도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 경남은 과거 4년 동안 중앙정치가 시끄러워도 혼란스러워도 진짜 흔들림 없이 도정이 수행되어 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경남은 흔들림 없이 가야 되고 도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경남의 경제나 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남이 이 도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에 이번 지방선거에 판단해서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우리 도민들께서 경남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네, 이번에는 진보당 전희영 후보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 후보는 직접 여기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서경방송 판세 읽어주는 기자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반장이고요. 예, 제 옆에는 2명의 반장도 같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장님들. 예, 저희가 돌아가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후보님은 수학 교사 출신이시고요. 네. 예, 그리고 정교조 위원장을 지냈지 않습니까? 네. 예, 다른 후보와는 특이한 이력인데요. 네. 도지사에 출마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진짜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게 이 질문입니다. 왜 도지사에 출마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작년까지 학교에 교사로 근무를 하고 또 한 25년 정도 교사로서 근무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정교조 활동을 하면서 여러 교육운동도 하고 했는데 뼈저리게 하나 느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교실 밖의 세상이 안 바뀌면 아무리 우리가 학교 안에서 노력해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참 힘들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좀 정치가 바뀌고 좀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온전하게 지켜줄 수 없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아마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것을 느끼셨을 건데 우리가 계엄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제가 이제 정교조 위원장으로서 서울의 국회 앞에서 막 있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1급 수거 대상으로 지목이 되기도 했어요. 민주주의가 막 이렇게 막 위협도 받고 우리 도민들의 삶도 막 무너지는 걸 좀 보면서 좀 교실을 넘어서 좀 우리 경남 도민들을 책임지는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지사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출마 선언 이제 기자회견 하실 때 네. 부자 경남 가난한 도민 시대를 끝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만 보면 참 아이러니한 말인 것 같아요. 이제 부자 경남이라고 우리 경남이 돈을 못 버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박한수 도지사께서도 전국 3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경남은 부자죠. 그런데 정작 우리 도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1인당 쓸 수 있는 그 소득을 보니까 전국 15위로 최하위권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박한수 도지사일 때뿐만 아니라 2020년 그때 김경수 도지사께서 하실 때에도 그때 개인 소득이 전국 꼴찌일 정도로 우리 도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참 어렵다라는 거고 이 부자 경남 가난한 도민이라는 이 구호는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아픈 현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좀 끝내야 우리 도민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담고 이번에 출마 기자회견 할 때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부자 경남 가난한 도민 시대를 끝내겠다고 했는데 이거 네네. 끝내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민생 위기와 관련된 부분들 참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선은 이제 경남에서 참 많이 벌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1차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고민입니다. 이제 경남에서 땀 흘려 만든 부가 우리 도민들의 지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기업의 곳간이나 수도권 본사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업들의 이제 본사를 지역으로 내려오는 거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주요하게 지역 공공은행이 이제는 좀 설립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대안을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돈을 벌면 지역에 다시 재투자를 하고 이것이 이제 지역의 순환이 가능한 경제 체제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아마 이 지역 공공은행이 만들어지면 우리 도민들의 여러 가지 저신용으로 이나 저소득 문제도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나 농민, 우리 소시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부분이에요. 중소하청 노동자들의 주거, 복지, 소득 보전 정책을 통해서 지출도 줄이고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농민들께는 농민수당도 대폭 인상하고 기후재난지원금 제도 등을 도입을 해서 농민의 소득이나 생활 안정을 담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병 문제나 보육 문제, 돌봄 문제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경남도가 좀 책임지는 공공 돌봄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서 가계 부담을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 이어서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14일이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행정 통합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있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봉하마을 앞에서 부울경 또 후보들이 또 이제 메가시티 복원을 얘기를 꺼냈는데요. 이제 좀 후보마다 입장이 다른 사항이 있는데 혹시 후보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 이 균형 발전이나 수도권 중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경부울 통합은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데 이 추진되는 통합이 도민들의 소득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통합의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이제 동서남북 모든 지역에 있는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통합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경부울 일자리 동맹을 제안을 했고, 이 경부울 일자리 동맹을 통해서 도민들의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중심의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금 청년들이 많이 이제 경남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로 이제 지역을 떠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통합의 전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통합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제 도민들이 의견을 막 제시를 하고 뭔가 이게 공론의 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의회나 기초단체의회, 시민사회 차원 이런 등의 공론화위원회를 좀 가동을 해서 도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좀 이야기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통합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 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통합 이후에 서부 경남이 더 낙후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동부 경남 쪽으로 좀 발전 방향이 수립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부 경남 주민들의 걱정도 또 많은데요. 통합 추진에 일단 찬성을 하신다고 하니 서부 경남 좀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보관 같은 게 있을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 문제가 이제 되게 좀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여러 산업 전반에, 그리고 우리 이제 민생에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와 동시에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경남에너지공사를 설립을 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인프라를 서부 경남에 구축할 것을 이제 공약으로 내려고 합니다. 이 공공이 이렇게 주도해서 태양광 단지나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경남에는 보면 두산이나 효성같이 그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이 단지를 짓고 서부 경남에서 이 전력을 생산해서 동부 경남에 있는 여러 수출 기업에다가 아리백 전력으로 이렇게 판매도 해서 공공이익도 창출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 하동이나 고성 이런 지역에는 이제 2031년까지 그 도내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쇄가 되는 것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해서 도민들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서부 경남의 뿌리는 농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을 이제 공공산업화해서 농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이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수당도 인정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이런 것들도 우리 지자체 차원이 선도적으로 좀 실시해서 농사만 지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농촌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우주항공청과 관련되는 부분도 질 좋은 일자리와 지역 순환경제의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판기자에서 좀 소개하고 싶은 주요 공약이 있다면 몇 가지 좀 말씀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경남행 공공은행 설립이 주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이를 통해서 경제 순환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가 지역으로 투자가 되고 지역 곳곳에 돈이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이 벼랑 끝에 이렇게 막 몰려 있는 우리 서민들에게 자금도 공급하고 그분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면 결국은 지역의 경제 전체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부 일자리 동맹인데요. 경남의 일자리 보장제로 기업 본사 이전과 함께 경남도가 직접 나서서 공공의 가치가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민들이 직접 정치 시대를 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남의 주인은 도민이고 도민 스스로가 우리 생활 환경을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뭐 농민과 관련돼서는 농민이 직접 농업 예산을 구상을 하고 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예산도 수립하고 뭐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정책도 내놓고 뭐 이렇게 과정들을 만들어서 도민들이 직접 행정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거대 양당 체제가 더 고착화 된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진보 정당의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요. 특히 이제 경남도지사 선거는 이번에 이제 전현직 지사의 또 맞대결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보당 후보로서 선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올해 선거 어떻게 좀 치러나가실 생각인지 도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생각인지 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도지사 선거가 3파전이죠. 이제 전직과 현직 도지사 있고, 그리고 새로운 인물인 전희영의 이렇게 경쟁으로 치러질 예정인데요. 김경수, 박한수 전 현직 도지사는 이미 도민들께서 행정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적표를 보면 청년이 가장 많이 떠나가는 지역이라는 이런 오명, 그리고 도민들의 소득이 이제 전국적으로 최하위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은 현재 위기를 겪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그 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죠. 그 새로운 인물이 경남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저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후보님 지난 총선일 때도 이제 진보당에서 후보를 냈었는데 그때 민주당과 일부 지역은 이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좀 진보당에서 후보를 많이 냈는데 혹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나올 수 있을까요? 현재로는 단일화와 관련되어서 특별하게 뭐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내란 세대 청산이나 경남의 새로운 정치와 관련되어서 뭐 이제 같이 논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께 하고 싶은 말 해주십시오. 네, 이 경남이 이제 보수 텃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경쟁이 없다 보니 오히려 도민들의 삶이 방치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같은 이런 부패나 비리가 막 판을 치고 도민들을 무시한 오만한 정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도 심판하고 그리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을 가장 잘 아는 후보는 바로 저 전희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 번씩 다 경험해서 우리 삶이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조차 되지 않는 후보가 아니라 인물을 바꿔서 새로운 경남이 올 수 있도록 경남의 첫 여성 도지사 전희영에게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경남을 위해서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보당 전희영 후보였습니다.